안녕하세요. 저희는 데브코스 2기 프론트 백엔드 최종 프로젝트 10팀 15모아 10조입니다. 프로젝트는 백엔드 4명, 프론트엔드 4명, 총 8명의 인원이 4주간 진행한 쉬운 가계부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위와 같은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계부 서비스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시범모아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계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네이버 가계부, 뱅크샐러드, 현황 가계부를 벤치마킹하여 시범모아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시범모아 서비스는 가계부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수입, 지출, 예산 3가지로 추렸습니다. 등록한 정보를 일일, 월간, 달력 등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 페이지에서는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가계부 정보는 검색 기능을 통해 빠르게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백엔드 팀은 4명이서 개발하였습니다. 역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협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 화면 구성에 필요한 최소 요소들로 MVP를 지정해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3번의 MVP 구성으로 나눠서 개발을 진행하였고, 프론트에서 작업하는 화면에 맞춰 백엔드도 API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스크럼을 통해 현재 개발 상황과 발생한 이슈에 대해 공유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개발 현황을 계속 공유함으로써 MVP 기간 내에서도 작업이 멈추지 않았고, 마감 기간 내에 모든 개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모든 문서는 노션에 정리하였습니다. 피그마를 통해 페이지를 기획하고 공유함으로써 백엔드도 쉽게 페이지 구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API 문서 공유는 노션과 스웨거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노션에는 API 담당자도 적어놔서 수정 요청이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웨거를 통해 API 요청, 응답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 협업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내부에서 어떻게 개발을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백엔드의 일정 관리입니다. 백엔드는 MVP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맞게 개발을 진행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멘토님과 주간회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간회고를 통해 팀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멘토님에게 프로젝트에 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PR을 보내면 팀원들의 코드 리뷰를 진행하여 코드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PR은 2명 이상의 코드 리뷰 승인을 받아야 실제 머지가 진행되도록 강제했습니다. 코드 리뷰를 통해 본인의 개발 도메인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도메인의 간접 경험을 통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사용한 기술과 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 CI/CD는 GitHub 액션즈와 AWS 코드 디플로이를 적용하였습니다. 푸시 액션이 발생하면 빌드 후 S3와 코드 디플로이를 거쳐 배포 및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또한 메인 디벨롭 브랜치로의 병합은 워크플로우가 성공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브랜치 프로텍션 룰을 적용하였습니다. 배포 환경은 AWS를 통해 구축하였습니다. 배포 환경의 DB는 RDS로 접속되며 엔진X를 통해 리버스 프록시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시범모아는 자코코를 도입하여 라인 커버리지 80% 이상일 경우에만 빌드에 성공합니다. 결정 커버리지가 아닌 라인 커버리지로 설정한 이유는 실제 명령어가 운영상에서 일으킬 부작용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커버리지보다 유의미한 테스트를 작성하도록 노력했음에도 현재 92%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슈 및 해결 방안입니다. 저희는 수입과 지출의 상태가 유사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행위가 달라질 확률이 있어 둘을 하나의 테이블이 아닌 2개의 테이블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가계부 특성상 조회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출과 수입 테이블을 합쳐서 페이지네이션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JPQL이 유니온 연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우선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불러온 후 코드로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출과 수입을 합쳐 페이지네이션한 후 일일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처음에 저희는 날짜를 기준으로 페이지네이션 진행했습니다. 메모리상에 한 달치 등록 날짜만 불러온다면 메모리에 불러오는 데이터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하루에 등록관이 많다면 오버패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출과 수입을 모두 메모리에 불러온다면
한 달치의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문제를 네이티브 쿼리를 사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출 수입관에 대하여 페이지네이션과 카운트 쿼리를 실행하는 데 보다 더 용이해졌고, 메모리에 필요 없는 데이터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엔드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론트엔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엔드 팀원분들에 이어서 프론트엔드 쪽 발표를 맡게 된 비올레입니다. 저희 쪽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팀원 소개, 페이지 구성도, 일정, 기술 스택 및 작업 환경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며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희 프론트엔드는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 담당했던 역할은 프로필 사진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 페이지의 도메인을 나눠보자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유저 도메인, 가계부 도메인, 통계 예산 도메인, 기타 도메인이 있습니다. 유저 도메인은 모든 분들이 익숙하시니 금방 넘어가고, 가계부 도메인은 수익과 지출이라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CRUD 기능들이 들어간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일 달력 월간 타입에 따라서 동일한 데이터를 어떤 컴포넌트로 바꿔가면서 구현해야 할지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구현했습니다. 다음 통계 예산 도메인은 저희 프론트엔드 강의를 통해 배웠던 데이터 시각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들은 담당했던 팀원들의 의지에 따라 차트 라이브러리를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D3로 구현을 직접 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타 도메인은 한 영역이 아니라 여러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페이지 및 컴포넌트라서 기타로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백엔드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서 플로우 1, 2, 3, 1주씩 일정을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 우선순위의 기준은 정말 이 서비스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기능과 페이지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로우 1, 1주차에 꼭 개발해야 하는 페이지로 정한 것은 화면에서 빨간색 테두리로 강조된 로그인, 회원가입, 1일조회 페이지, 등록 페이지입니다. 플로우 1에서는 베이스 컴포넌트 구현을 비롯하여 프로젝트 초기 세팅 등등을 생각해보면 촉박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로우 1 이후에 남은 페이지들을 일주 단위로 계산해봤을 때 이렇게 일정이 진행되어야만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구현을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를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일주 단위로 정확히 날짜를 쪼개서 일정 산출을 하는 방식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느꼈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일정한 페이스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아까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플로우 2에는 그 외의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된 가계부 월간, 검색, 통계 예산 페이지들을 구현했고, 플로우 3 때는 그 외의 기타 페이지들, 마이 페이지 및 버그 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왼쪽 스크린샷과 같이 노션의 타임라인 템플릿을 이용해서 일정 산출했고, 관리를 세세하게 한 덕분에 막바지에는 QA를 진행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일반적으로 레이아웃 스타일에 100% 뷰포트 높이를 주는 방식은 실제 iOS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주성창 때문에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바일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 관련 이슈들이 있었지만 QA 일정 때문에 해결하고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 쪽 기술 스택 및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액트 쿼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저희가 리액트 쿼리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가계부 서비스의 경우는 클라이언트에서 저녁 상태로 관리할 데이터 양이 적었고 다른 유저들과의 상호작용 없이 단일 유저를 위한 서비스였습니다. 따라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나누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캐싱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CI/CD 환경 설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CI/CD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맞춰놓은 ESLint, 프리티어 설정 파일이 있지만 본인이 맡아서 수정한 파일 외에는 사실 문제를 찾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코드 통일성과 안정성 있는 코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Git 훅스와 GitHub 액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커밋과 PR 단계에서 린트, 포매팅, 빌드 테스트를 거쳐 성공할 때만 브랜치에 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드 리뷰 및 승인을 하나 이상 받아야지 머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MSW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API 모킹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은 백엔드 API 개발이 되어야만 데이터를 호출하고 연동한 최종적인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 일정은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백엔드 API 개발을 무작정 기다리기엔 일정이 딜레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위해 MSW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모킹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MSW는 서비스 워커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요청을 서버 대신 응답해주는데 네트워크 수준의 모킹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아무런 코드 작업 없이 실제 API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W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더미 데이터와 달리 에러 응답 코드일 때의 상황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서 에러 핸들링 로직을 미리 구현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범 모아 프로젝트의 프론트엔드 발표도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편리하게 돈을 관리해 볼 수 있는 시범모아 어플리케이션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일반 이메일과 구글 로그인 방식입니다. 구글 로그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로그인이 성공하면 가계부 1위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등록된 내역이 없으므로 새로운 수입 내역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카테고리로 등록하기 위해서 해당 내역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해당 내역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론 지출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을 다음 달로 등록하고 10만 원에 대한 간식비를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테고리를 삭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10만 원에 할당된 간식비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9월과 같이 이런 데이터 변화에 따라서 검색 조회 조건이 달라지며 이 검색 조회 조건을 새로 고침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쿼리 스트링을 사용하였습니다. 달력과 월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월간의 경우 연도에 대한 합계, 일간, 달력의 경우 월에 대한 합계 내역을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5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된 내용이 성공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유저 경험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데모 계정으로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크롤을 내리면 무한 스크롤이 되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탑 버튼을 누르면 최상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든 내역에 대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무한 스크롤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검색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으며 금액 혹은 기간에 대한 검색 조건 역시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 페이지입니다. 통계 페이지는 D3를 통해 구현하였으며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 월별 그리고 연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렬은 인기가 많은 카테고리 순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10% 미만의 데이터의 경우 그 외로 머지시켜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페이지입니다. 한 달 예산에 대한 총 지출과 총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카테고리별 예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 통신 비용을 30만 원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하기 했을 때 성공적으로 주거 통신 비용이 예산이 30만 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예산과 기존 지출 비용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API는 어세스 토큰을 통해서 유저를 검증하고 있으며 어세스 토큰이 만료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리프레시 토큰의 유효 기간은 2주이며 이 이전에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진입했을 때 자동으로 로그인 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주 동안 아낌없이 노력해준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시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